네, 아까 이미지 선택 설명해서 요게 이제 이미지 선택의 예시로 보여줄 작품인데요. 요게 미국 작가 노먼 락웰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작품을 이제 이미지를 보면 흑인 어린이가 있고 뭐 막 완장 차 있는 부분만 그죠? 아까 말했듯이 코끼리의 코, 기린의 목 그죠? 너무나 잘 보여주죠. 딱 배지랑 여기 보시면 배지랑 완장만 딱 그 부분 물론 양복을 입었죠. 또 양복을 입었고 핵심만 딱딱딱 그렸어요. 하지만 이 흑인 어린이 여성 여자 어린이는 다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왔어야지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락웰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하고자 하는 주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 넣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읽어야 되죠. 여기도 뺐지만 딱 그죠. 굳이 다 그리지 않고 어떤 마치 뭐 어떤 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랬을 때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죠.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랑 정치 문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작가가. 그래서 그걸 이제 은유적이고 사실적, 풍자적으로 그죠.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미지 선택을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인종차별 문제인데 그럼 흑인이죠. 인종차별인데 흑인을 넣어야겠죠. 근데 흑인 중에서 뭘 넣냐면 여기는 어린이를 놓고 또 어린이 중에서 좀 더 약자인 여성을 놓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인이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약자로서 약자인 존재다라는 거를 이미지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그 흑인 문제도 있고 정치 동시에 여기 흑인 문제랑 정치 문제랑 같이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간극을 조정한 거죠. 따로 띄어내서 흑인 문제랑 정치 문제 이렇게 두 개를 넣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정치 문제가 흑인 문제랑 같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이 라겔이라는 작가가 썸 탄 거죠. 그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게 관객한테 그래서 보시면 여기 토마토 던졌어요. 그죠? 토마토 던졌어. 토마토 보통 그죠? 계란, 토마토 왜 던지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저항할 때, 부당할 때 이런 행위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벽에 맞은 토마토를 봤을 때 정상적인 어떤 정치나 아니면 정상적인 어떤 기관에 유니폼 입고 배지 달은 이 완장찬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기관이나 정치 이런 걸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 던져진 토마토로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이미지를 통해서 보편성을 통해서 그래서 흑인 문제나 어떤 정치 시스템의 문제, 시스템 정치의 문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동시에 흑인에 대한 정치 문제 이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 그 범위 안에서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공감하고자 하는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겠죠. 다양한 의미가 그 범위 안에서 의미화가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현대미술에서 지금 제가 말한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선택의 예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 핵심과 개념적인 파악도 중요해요.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어떤 아까 비둘기 그죠? 비둘기가 평화 또 방사능 마크가 뭐 부정성 이렇게 이퀄 그렇게 보편성을 획득한 지점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 이미 자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요거는 이제 되게 유명하죠. 안젤런 키퍼의
독일의 영적 영웅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독일의 어떤 작은 독일 가옥 그죠 집에 다락방 이미지예요. 다락방 독일 가옥 형태에 있어서 다락방 이미지인데 독일에서 다락방이라는 의미는 이거죠. 다락방이라는 공간은 폐쇄적이고 사적으로 제한된 공간. 이거는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죠. 어떤 보편성이죠. 그런 공간적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이 다락방인데 그 되게 사적이고 작고 폐쇄적인데 그 공간에다가 역사적 인물들을 보시면 이렇게 한 칸 한 칸에 이렇게 횃불도 있고 거기에 역사적 이름이 쫙쫙쫙 있는 거죠. 독일의 옛날에 독일 건국한 누구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름이 쫙 있고 거기에 배치했어요. 다락방에다. 그랬을 때 이제 충돌하는 의미와 발생하는 의미와를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이 작가는. 그랬을 때 이미지 선택을 다락방으로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락방을 통해서 이 키퍼가 어떤 걸 말하고자 했냐면 어떤 위대한 영웅들이에요. 그죠? 독일을 건국한 과거의 어떤 대왕 이런 사람들인데 그게 다락방 폐쇄적이고 사적이야. 되게. 그러니까 니네만의 독일만의 아니면 독일의 어떤 권력자들만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다락방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위대함의 역사가 결국 국수주의라는 것에 포장되어 있는 허구임을 알레고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상징성 그것도 작품 제작에서 고려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작품을 제작할 때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러면 그 선택된 이미지를 갖고 화면 구성을 하는 거죠. 이 화면 구성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막 변형도 주고 아니면 반복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연출들 이게 다 화면 구성인데요. 이게 결국엔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역시 결국엔 요거를 통해서 어떤 작가의 수법, 어떤 작가의 고유한 어떤 그쵸. 그걸 뭐라 그랬나 생각이 안 나네요. 명사가 작가의 고유한 브랜드죠, 브랜드.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 작가, 이게 그 작가다.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미지, 예를 들면 어떤 꽃 아니면 어떤 물방울 아니면 하늘 이런 사물 어떤 형식 갖고 그것만 그려서 그 사람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 소재를 갖고 소재주의에 빠져서 그 소재만 그린다고 그 소재 그린 거 그 사람 거다 이게 될 수가 없고요. 그 소재를 갖고 와서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어떻게 화면 구성을 하냐, 연출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브랜드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다. 이것도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화면 구성에서 주제에 대한 간극도 조정이 되는 거고 작품성이 또 창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 완결이죠. 이렇게 내가 느낀 것부터 언어화해서 그걸 주제화 중요하죠. 주제 그걸 종합해서 주제화가 이루어졌으면 그 주제화를 통해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 이미지 선택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가공하느냐 그죠. 어때 완결 느낀 거 아까 동기의 완결은 주제하고요. 이미지 선택의 완결은 화면 구성이죠. 이런 구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선택된 이미지의 구성이죠. 근데 그거를 구성하고 연출할 때 표현할 때 구도나 색감 어떤 회화적인 조형적인 소스가 여기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병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 확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초현실적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작가 의도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하는 거예요. 썸타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지 썸타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작가 중요한 거 아까도 설명드렸죠. 포인트 작가 자신이 생각한 주제 방향 안에서 감상자로 하여금 다양한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점을 연구하셔야 돼요. 이 결국 작품 연구의 과정이죠, 이게. 그리고 주제가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간극과 긴장감을 생각해서 화면 구성을 연구해야 된다. 그죠? 이거 아까 썸 타야 된다는 거죠. 아까 계속 설명드렸듯이 간극하고 긴장감이 없다는 거는 고전주의 미술이 과거 미술, 그죠? 고전주의 시대의 미술을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는 화가라고 아까 표현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내용은 결정돼 있었어요. 누구나 어떤 기독교적 교리나 도덕적인 주제였어요. 내용이 다.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내용은 그거지만 이제 형식에 있어서만 연구하는 거죠. 형식을 어떻게 잘 그릴 것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얘를 더 크게 그릴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범주 안에서만 그리는 거에 집중했죠. 형식에 대해서 구도가 어땠다든가 예를 들면 그랬을 때는 긴장감이나 간극은 없어요. 거기서 의미화되는 뭐 약간씩 있긴 하겠지만 당연히 아예 100%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물론 근데 미비하죠. 그 고전주의 미술 이미 내용적인 게 결정돼 있었다. 기독교적 교리를 그리거나 도덕적인 주제를 그리거나 그게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극이나 긴장감이 없거나 적었죠. 미비했죠. 그래서 그런 경우랑 포스터 예를 들면 뭐 포스터 그림을 보면 바로 포스터의 목적이 그거기도 하고, 그죠? 딱 한 가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그 이미지랑 화면 구성을 딱 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썸 타는 느낌이 중요한데, 요거 이제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라는 영화 보신 분도 역시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그 나홍진 감독이 하는 구성이 영화 서사 구성이 이미지 중첩이랑 열린 결말이죠. 이런 구조죠. 썸 타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미친 이유가 여러 가지죠. 뭐 일본인 주술사, 그죠? 이미지 중첩이에요. 일본인 주술사 이거나 아니면 처녀 귀신이거나 여러 가지 있죠. 사람들이 미친 이유가 그걸 다 보여주죠. 근데 마치 주술사처럼 생각하게 만들다가 또 처녀 귀신 마지막 부분에 또 처녀 귀신처럼 만들다가 뭐 여러 가지로 막 왔다 갔다 하게 하죠. 그리고 끝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여기 자료가 또 첨부돼 있을 건데요. 그 나홍진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주제 설정은 그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 구조를 선택한 거죠. 일본인 주술사처럼 믿게 만들거나 처녀 귀신처럼 믿게 만들거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도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갔죠. 근데 이제 영화 자세히 보시면 초반부인가 초반부겠죠. 초반부 뭐 하여간에 영화 자세히 보시면 진실을 살짝 흘려요. 정말 몇 초, 1, 2초에 그게 독보섯에 의해서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팩트는. 근데 그게 마치 주술사나 귀신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믿게 함으로써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이미지나 화면 구성을 통해서 이 나홍진 감독은 그 지점
주제 설정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문제점을 던지는 거죠. 주제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 구성의 예인데 간극이나 긴장감의 부재의 경우는 이거 꾸르베 귀스타프 크레브의 돌 깨는 사람들 그림인데요. 그리고 사실주의식이죠. 그리고 자크 루이 다비드 그림의 호라티우스 형제들의 맹세라는 그림이에요. 이것도 역시 뭐 너무 1대1 대응이에요. 뻔해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맹세하는 형제들 딱 그죠. 그 다음에 민족주의적인. 그 다음에 요거는 돌 깨는 사람은 그냥 이거예요. 서민들의 어떤 노동에 대한 어떤 고됨이나 어떤 착취 뭐 이런 거 딱 바로 읽히죠. 이런 것들은 간극이나 긴장감이 적거나 부재한 케이스인 거죠. 과거의 그림들은 여기 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나홍진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화면 구성에 있어서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이미지 병치에 따른 구성이 있어요. 그 예를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또 다음에 끊고 가겠습니다.